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 정부가 WHO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던 게 1월 말이었는데 어느덧 벌써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전 세계적 상황 한번 좀 오늘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현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과학기술시스템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156개 국가와 지역에서 확진자 21만 8,175명, 사망자는 8,937명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2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해서 지금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발원지인 중국이 8만 1,10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란은 1만 6천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스페인도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1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일, 한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사망자 역시 중국이 3,241명, 이탈리아가 2,578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70%가 이 두 나라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이란에서도 지금 1,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스페인도 638명, 프랑스 148명, 미국 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56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만 8천여 명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독일 정부는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서 행사장과 호텔을 임시 병동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2만 8천 개인 중증 환자 병상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왜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실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독일이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사상 처음으로 오늘부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하고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로 우리 외교부는 유럽 36개국에 2단계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이 노인들만 격리 조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콜롬비아는 학교와 술집,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도 폐쇄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별히 70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20일부터 이 5월 말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에 취했습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20일 오전 7시부터 5월 31일까지 의무격리를 선언한다면서 7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식료품과 의약품 구매, 건강금융서비스 이용을 제외하면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영국 정부 역시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목 아래 모든 70세 이상 노인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며 최장 4개월까지 이 격리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노인들이 가족들과 연락할 방안도 없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혼자 집에 갇혀 있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요. 올해로 72세인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차별받고 자유는 제한되고 가택연금을 당한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아이슬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들만 따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이제 미국을 지목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언론사 기자들을 추방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이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 같은 날 중국 외교부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사 3사를 겨냥해서 기자증 시효가 올해 만료되는 기자들은 10일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하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중국이 발행한 기자증 시효 기간은 보통 6개월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부의 경우는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중국 주재 미국 기자들 대부분이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또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소리, 타임지 등 5개사는 모든 직원의 상황과 재무, 경영, 부동산 정보를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조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된 미국 언론인들의 홍콩 및 마카오에서의 취재 활동도 불어댔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쫓겨난 외국 기자들이 통상적으로 홍콩에서는 취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국 외교부는 이번 미 정부의 중국 매체 보도 활동 제한과 차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중국 언론을 단합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언론을 탄압한다라고 말한 중국 정부의 근거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예, 사실 먼저 시작은 미국이 했거든요. 네. 지난달 18일에 미국이 신화통신과 중국 국제TV, 또 중국 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언론사가 아닌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명단 제출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언론사의 미국 주재 특파원을 기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기관 요원으로 간주해서 미국 내 대사관에 부과한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주요 언론이 사실상 외국에서 시진핑 정부의 정보 수집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왔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규제의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중국 당국은 중국은 진짜 아시아의 환자라는 표현이 담긴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달 3일자 칼럼을 문제 삼아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3명의 기자증을 취소하고 추방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쓴 기사가 아니라 외부인의 기고 칼럼이었거든요. 그것도 게재된 지 2주나 지난 상황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중국 언론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다. 이런 비판들이 당시에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중국 내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 5개 언론사에 대해서 미국 내 근무 가능한 중국인 직원 수를 이전에 16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죠. 이란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 새해 연휴가 이제 2주간 이어지는 시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를 네네. 앞두고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란 보건부는 지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361명, 사망자가 1,13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과거 대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역법 전통에 따라서 새해 첫날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연휴, 이거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의 노루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공식 지정된 공휴일은 3일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기업들은 약 2주간 신년 휴가를 쓰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좀 나쁜 징조로 여겨서 멀리 여행은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등 무조건 밖으로 외출하는 게 이 노루즈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좀 2주나 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좀 떠난다거나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 새해 축제를 모두 취소하는 한편 새해를 앞둔 마지막 화요일 밤인 17일 모임도 전면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네. 이란 국영방송은 지난 17일 의학 전문가를 인용해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여행이나 외출을 계속하고 위생 수칙을 무시한다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면서 극단적인 수위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16일에 종교 도시죠 곰과 마슈하드의 시아파 이슬람 성기를 폐쇄했고요. 이스파한과 시라즈 등 주요 유적도 입장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단 봉쇄나 이동 금지 조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6일에 범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에서 보건부의 위생 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국민은 참을성 있게 노르즈 기간 제발 집에 머무르고 모이는 일을 최대한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이죠? 네네. 지난 17일 치러진 플로리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경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1086명 이상의 대의원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네. 경선 초반 7개 주에서 승리한 버니 샌더스 의원은 772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인 라티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임에도 완패한 상황이어서 이 샌더스 의원은 좀 입지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샌더스가 재기할 기회를 거의 소멸시켰다며 샌더스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려는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완패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3,979명 중 54.8%인 2,182명의 대의원 배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 중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2.8%에 해당하는 1,153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선이 실시된 27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 승리를 한 거고요. 또 여기에 경선을 중단하면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확보한 대의원 94명까지 합치면 이 대의원 확보 비율은 57.1%에 달하게 됩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선 결과가 나온 후 온라인 연설에서 샌더스와 나는 전술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미국인에게 알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며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샌더스에게 고무된 모든 젊은 유권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 샌더스 지지층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샌더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